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날은 좀 춥더라도 친구분들과 따뜻한 안주를 해서 술을 한잔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국제결혼 디렉토리 내에서 잘못된 결혼 간의 보편화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결혼관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현재 이렇게 5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잘못된 결혼관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일단 잘못돼서 손실을 보고 파탄이 나면은 그 당사자는 괴로운 겁니다. 그런 괴로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또 괴로운 사회가 되겠죠.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모두 다 행복해서 모두 다 웃는 낯으로 좋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혼관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도 성인입니다. 성인.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와 사회 전부 다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륜지 대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대로 큰 일을 결혼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휴대폰이 없는 옛날이라고 추구하는 바가 달랐겠습니까? 오히려 휴대폰이 없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인해서 무매한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도 철학적인 생각은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 이 나이 문제는 하도 얘기를 해서 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할 여자하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이거를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근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것이 한국 여자는 다르고 필리핀 여자는 다르고 미국 여자는 다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남이 만나서 서로에게 자기를 알리고 또 상대를 아는 과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막 사는 거죠. 잃을 것도 없고 잃어봐야 본전이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우선 그 섹스부터 하고 시작하자 뭐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 게 국제결혼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대로 된 국제결혼관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관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 요즘은 과거 같으면 국제전화비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뭐 1분 통화 한 5분만 통화해도 몇만 원씩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공짜입니다. 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쁘냐? 결혼 빨리 할 수 있냐? 이거를 우선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혼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발행해낸 국제결혼 책에 보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선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지만 우리만 좋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둘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또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결혼관을 갖고 한 번 이혼을 했고 두 번 이혼했고 세 번 이혼하거나 세 번째 결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 잘못된 결혼관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시정하려면 일단 그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그런 결혼관을 빨리 터득을 해야 되고 그걸 익혀야 됩니다. 자기 몸에. 그래야지만 결혼 생활에서 그런 올바른 태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올바른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관이라는 건 결국은 결혼 생활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간해서 무료로 드리는 책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속구함만 잘 맞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 또 1년만 잘 되고 살아도 번전이다. 돈 뽑는다. 뭐 이런 논리. 이런 걸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고 즉흥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회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도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제결혼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올바른 결혼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몰두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잘못된 결혼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잘못됐다는 거는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결혼관의 목적은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행복이 돌아오게 하려면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생활이 자신에게 압박을 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면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생활, 하루 생활은 조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건. 그러니까 나의 능력 범위 내에서 나를 맞이하느냐, 나의 능력 바깥에서 나를 찾아오느냐, 이런 거죠. 가령 내가 하루에 살아갈 때
소요되는 돈이 3만 원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는 돈이 딱 2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매일 5천 원씩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5천 원씩 마이너스 된 그런 돈은 결국은 나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짓눌러서 내 생활을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3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날 살아가다 갑자기 내가 아프다거나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부분이 데미지가 돼서 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 4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저축이라는 건 꼭 금전 쪽으로만 저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여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은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나를 찾아와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생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커피도 사줘야 됩니다. 또 갈 때 인사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필요하면은 선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함에도 얻어먹고 내가 필요함에도 부탁이나 하고 나중에 인사도 안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은 나를 돌봐줄 가족들을 내가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향이 안 됐을 때는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겠습니까? 자식들한테 그 원망 듣고 부인한테 원망 듣고 심지어는 싫은 소리 듣고 이런 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혼관을 갖고 부인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여건, 내 형편에 맞는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 분들이 연금이라고도 뭐 기껏 받아 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외국 여자 19살, 20살 뭐 이런 여자들 데리고 살라고 한다면은 그게 편안하게 될까요? 그 외국 여자들은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50만 원 가지고 살자고 하면 살까요? 생각을 자신이 한다면은 자신의 여건과 형편과 능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행렬 그 행렬 전체가 나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찾습니다. 무조건. 그 여자가 현직 창녀가 됐든 전직 창녀가 됐든 안 따집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모른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린애하고 섹스 몇 번 하려고 그런 모험을 합니까? 그리고 몇 번입니다. 몇 번. 여자가 몰랐을 때. 남자가 한국에서 어디 다세대 지하 단칸방 그것도 월세로 산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이것저것 다 알았을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어린 여자가 즐겁게 섹스해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리고 나서 그나마도 이제 다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여자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잃을 것도 없다. 손해보려다 손해볼 것도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국제결혼 문화가 잘못되어 가는데 그게 행렬입니다. 행렬. 한 사람이 아니라 행렬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혼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지금 그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거를 규제하거나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주는 법과 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법과 제도를 실시하거나 또 감시하는 사람들은 국제결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죽든 말든 잘 살든 말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당사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돈은 없더라도 절차와 과정은 남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냐? 이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모르면 일단 따라하는 거 해야 됩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이 또 짧아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둘만 좋으면 됐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또 뭉개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 덩어리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천하장사라고 자신만 툭 나서가지고 둘만 좋으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제대로 된 결혼관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기가 살면은 그건 자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잘못돼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불행해지면 그 당신만 또 손해가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도 없고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해서 살면은 무조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 바에는 결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뭐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든지 결혼을 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의 형편, 또 자기의 여건, 또 자기의 능력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딱 맞추면 되는 겁니다.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연금 한 20, 30만 원 가지고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18, 19 찾는 게 그게 결혼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륜적이고 비이성적인 결혼관만 버리고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갖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찾는다면은 누구든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바라보고 자신의 그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 찾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자기한테. 누가 자신에게 베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발행한 국제결혼 책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짜입니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국제결혼 강의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에 대한 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결혼 강의가 여러 가지로 그 영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국제결혼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갖고 자기한테 맞는 결혼 생활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